네, 저희 글로벌 계정 시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불금 글로벌 라이브. 오늘은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힘을 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먼저 선물 시장부터 빠르게 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빠르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81%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도 0.84% 하락, 나스닥도 0.4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게 마이너스 1%가 넘었어요. 마이너스 1.23% 정도 되는 그 정도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이 정말 개장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한번 보시고, 왜 이래 메타가 2.15%. 미소가 지어지죠. 이거 뭐, 이 희한하네요. 하여튼 메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이제 실적이 이제 어제 나오면서 이제 지금 프리마켓에서 사실 4%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1% 정도 더 올랐네요. 어도비도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또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나서 제가 그 미국 이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심리가 도대체 어떠하니 이걸 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 내가 팔았던 주식 잘 올라가죠. 그래도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주식도 잘 올라갑니다. 자, 내 주식만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지금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있는 테슬라에 또 투자하셨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빡쳐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짤로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어제 시장 정말 뭐 산타클로스가 온 건지 피를 철철 흘리는 건지 어제 정말 큰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게 빠졌던 테슬라가 그래도 좀 방어를 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정말 뭐가 올라갔던 종목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제 크게 빠졌던 시장이었습니다. 지난밤 이슈 섹터와 종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올라갔던 섹터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부분이 바로 테슬라의 여파 때문인지 지금 전기차 섹터가 가장 낮게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음식과 이제 식료품 이쪽 섹터들이 그나마 좀 적게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고,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노바백스도 정말 뭐 하한가 같은 크게 빠졌던 그러한 날이었고, 그다음에 미디어, 인터넷 순으로 크게 빠졌던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 탑 섹터들이나 아니면 뭐 하락하는 섹터들이나 이런 섹터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지금 최근 12월 달에 계속 많은 큰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뭐 거의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없었죠, 어제는. 그래서 하락한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노바백스, 로블록스, 뭐 파페치, 유니티, 자,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전체 미국 증시를 나타내는 전체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50개의 종목을 가지고 이 안에서 구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대부분의 144개의 종목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하락한 종목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블록스가 11월 이용자 급감 소식에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뭐 미비한 그런 상황인데 어제 하루만 해도 마이너스 16%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로블록스 같은 종목들, 뭐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 보면 캐시우드님이 또 그 누님이 또 생각나서 또 아크가 또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제 이런 중소형 성장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바닥을 기고 있는 이제 그런 로블록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큰 폭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비 예상보다 좋은 분기 수익에 4%대 상승했습니다. 아까 보시니까 이제 또 1% 정도 더 상승해서 지금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뭐 물론 매출적인 부분이 10% 증가했다. 그 외에는 이제 조금씩 또 빠지는 모습이 좀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4% 또는 5%, 아시아 지역은 또 5%, 네, 또 이제 북미 지역은 또 14% 정도 되는 전반적인 좀 고루 매출적인 부분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도비가 또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래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에다가 좀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서 이렇게 또 활약을 해주면 네, 투자 심리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도비에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넷플릭스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광고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 또는 광고 시장에 대한 어떤 미래의 어떤 부진 이런 부분이 넷플릭스 큰 폭 하락을 이끌었나 라고 봤을 때 여러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포함된 넷플릭스는 불과 6주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좀 어떤 매출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향의 방향성을 좀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광고가 포함된 낮은 가격 신규 이용자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마존이나 디즈니나 아니면 구글의 어떤 유튜브 같은 이탈률을 좀 낮추기 위한 번들, 그러니까 번들이라면 약간의 그룹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HBO 같은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넷플릭스는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포화 상태에서 전술적으로 좀 경쟁을 하기에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스트리밍 시장에서 봤을 때 여러 경쟁자,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존, 디즈니 또는 유튜브 같은 시장을 대체할 수 없는 넷플릭스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많은 경쟁에 대한 심화는 원래 작년부터 또는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 광고 시장이 정말 먹힐까에 대한 우려, 여기에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스트리밍 그 경쟁 업체와의 어떤 경쟁에서 저 다른 경쟁 업체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 모델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약간의 약점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월가에서는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넷플릭스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좀 그래도 올랐잖아요. 네. 반등을 좀 했던 그런 모습이니까 앞으로 뭐 주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데리킴님이 또 얘기하셨을 때 제가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마이클 버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수백만 명의 어떤 투자자들의 최근 주가 하락에 마이클 버리의 얘기에 귀 기울인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연도 봤을 때 8월달 또는 11월달, 12월달에 걸쳐서 지속적인 경고를 또 했던 마이클 버리인데 자, 어떤 경고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모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어떠한 헤지펀드의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지 그 순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년에 걸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2023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멀티플 이어스라고 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이클 버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빅쇼트의 어떤 주인공이고 빅쇼트 하면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주택시장 붕괴를 예측을 하고 하락에 베팅을 해서 큰 돈을 버셨던 그런 투자자인데 마이클 버리가 보는 2022년 또는 2023년 붕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시야를 갖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미국 소비자는 중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클 버리는 트위터를 하는데 대개 비유와 은유를 좀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해석이 또 오가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8월 달에 11월 16일에 올렸던 트위터예요. 그래서 You have no idea how sure I am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내가 얼마나 키 작은지 너는 아마 모를 거야 이런 얘기지만 이 short가 키 작은 게 아니죠. 이게 너 내가 얼만큼 공매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약간의
어떤 메타포를 좀 쓰면서 어떤 이제 은유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시장의 해석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12월 15일 어제자 날짜로 이런 트윗을 또 올렸어요. 이른 2002년에 투자자들이 나한테 왜 월드컴에 대해서 월드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사지 않았냐라고 물어봤고, 지금이 나는 딱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 월드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동안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컴 하면 옛날에 이제 엔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회계 스캔들만큼 역대급으로 어떤 금융 어떤 사기다. 예, 이러한 기록이 있는 그러한 회계 스캔들인데요. 월드컴 스캔들은 2002년 여름 당시에 미국 2위의 어떤 장거리 통신 회사로 알려져 있었고요. 어떤 대형 회계 스캔들로 다들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인수를 거쳐가면서 이런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고, 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부풀리는 그러한 회계의 어떤 조작이 좀 들어갔죠. 예, 조작이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제 월드컴은 자산을 110억 달러 이상 과장했음을 인정을 하면서 주가가 2002년도 빠졌을 때 그때 이제 그 회계가 이게 조작되었다. 이때 발표가 됐었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이제 버블을 보여주고 나중에 망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분식 회계 사건이었는데, 지금을 마이클 버리는 이 월드컴과 비교를 할 정도로 어제 트윗을 그렇게 남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극단의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비유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국 소비자들이 중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독이 뭐냐면 사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부양책,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통장에 막 돈이 막 꽂혔잖아요. 이런 꽂힌 돈들을 소비로 이어지지만 이런 저축률이 지금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소비자 신용 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용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어떤 금융회사에 포함해서 대출 기관의 주요 범주별로 회전 또는 비회전 대출 모두에 대한 소비자 신용 미결제 내역을 제공한 지표인데,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어떤 대출로 연결되고 빚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빚은 쌓이고 있고 내 통장의 돈은 줄어들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소비자 신용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지표다라고 마이클 버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은 주택시장 붕괴라고 한다면 2022년, 2023년은 어떤 소비자 신용에 대한 붕괴로 연결을 지으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큰 악재로 벌 수 있다. 이게 나중에 고용 실업률을 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비 지표를 또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마이클 버리입니다. 네, 마이클 버리 형님 지금 녹색이 아니죠, 주황 색깔. 네, 보시게 되면 각 분야에서 뭐 바이사이드 트레이더나 뭐 세일즈나 뭐 리서치, 아니면 전략, 뭐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프리 건들라, 채권 왕이라고 또 불리는 이 회색깔이라고 하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고, 또 파란색 부분은 빌 에크먼, 다들 아시는 빌 에크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귀기울여서 듣는 그러한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 좋아하세요? 저번에 싫어한다 그랬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챕하고는 마이클 버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숏 싫어합니다. 숏을 싫어하죠. 네, I don't like short. I don't like short.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빌 에크먼은 좋아하세요? Not bad. not 스마트하죠. 네, 스마트하죠. 건들라. 근데 전 약간 오히려 저희 멘토가 됐던 분들, 저희 구루분들 좋아하죠. 좀 더 선배님들. 선배님들. 네. 이분들 말고. 네, 뭐 찰리 망거, 망거. 워렌 버핏, 하워드 막스, 오케이. 캠 피셔. 네. 오케이, 아이가리.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꿈틀대는 빅스 지수다라고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빅스 지수와 어떤 주가의 그 매매법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도 좀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주식시장이 하락할까라는 이러한 이제 제가 소제목을 또 여기다 붙였는데 사실 뭐 과거 이거는 이제 2022년이 아니고요. 2014년 또는 2015년 그러한 시기인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빅스 지수가 내려가고 또 이렇게 약간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였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면 주가가 또 다시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물론 어제 하루 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저희가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어제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또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재미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풋콜 비율은요,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풋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2008년도 4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을 찍었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2008년도 10월, 11월인데 지금 이 수치를 현재 찍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찍은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하방에 좀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어제 정강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곳에 치우쳐 있으면 그 반대의 시장이 또 급격하게 또 올 수도 있다. 자, 이러한 또 어제 정강우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오히려 또 악재로 보기보다는 이제 갈 때만큼 갔구나, 갈 만큼 갔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봤고요. 그러면 작년이 아니라 2008년 4월 달과 2008년 11월 달의 어떤 그 지수를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 4월과 10월 달입니다. 가장 크게 풋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던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동그라미 제가 쳐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풋이 끝자락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의 조정 후에 지수가 이제 올라왔었던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지수가 더 떨어질지 다 여기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을 과거에서는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찐이님이 시작하시면서 제가 잠깐 여쭤봤던 그런 부분인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뉴스 전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리오프닝에 글로벌 경제가 긴장을 한다라는 CNBC 뉴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베이징시가 이제 일요일 진료소 방문이 22,0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사실 이 그냥 진료소 방문이 문제가 아니라 11월 말 이후로 해열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약품 주문이 10배로 급증을 하고 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이게 계속 지속될 경우 아마 설 연휴를 앞두고 엄청난 경제 혼란이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와 있고 사실 제가 CNBC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뭐 마켓워치다, 블룸버그 또는 뭐 파이낸셜 타임스부터 해서 뭐 여러 외신에서는 지금 중국에 관련된 리오프닝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공급망 또 이슈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판승철 님이 또 언급해 주신 뭐 다 언급을 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자, 역대급 내마녀의 날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6일 내마녀의 날로 미국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로 약 5,246조 원. 뭐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청난 돈이 이 규모의 어떤 주식과 주가지수 선물, 상장지수 펀드 이런 묶인 옵션들이 모두 만료되는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옵션에 대한 의존도가 최근에 많이 급증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옵션에 대한 많은 의존도가 급증한 이유는 단기 계약에 눈을 많이 돌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것보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드를 하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는 선물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잠깐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게 특별한 뭐 종목들은 오늘 어도비가 그래도 크게 좀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뭐 어떻게 보시나요? 시작. 일단 산타랠리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일부 있었는데 네. 12월 FOMC 이후로 사실 시장의 기대감이 좀 실망 매물로 전환되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매물의 규모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다만 여전히 시장이 우리가 올해 봤던 불확실성들, 올해 과연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될 것인가, 그런 우리가 예측 불가능했던 이벤트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상의 새로운 악재들이 새롭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이 있는 것 같고 예. 내년도 경기 침체는 아마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역시도 경기 침체 자체가 내년 시장 하락을 직접적인 원인이 될지 안 될지는 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한 경기 침체라면 이미 선반영됐던 원리로 지나가게 될 것 같고요. 만약 아주 심각한 강도의 경기 침체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심각한 경기 침체의 증거물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연준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안정적인 고용이 그러한 근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경기의 온도감 자체가 과연 우리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바로 강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전 아직은 체감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데이 말한 거 역시도 그러한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너무 부정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 움직임은 제가 느끼기에도 조정의 폭이나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좀 불안한 요인. 예. 네. 제가 정리를 하자면 나는 마이클 버리가 싫다. 놀랍. 네, 버리가 싫어요. 버리가 싫다. 네, 아까 바둑이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매일매일이 마녀의 날인데 네 마녀든 다섯 마녀든 뭐가 중요하냐. 맨날 빠지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공감이 됩니다. 예, 마음속으로. 예, 그래서 마녀는 사라지고 이제 산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연도는 좀 산타가 좀 와서 좀 증시를 어느 정도 좀 활기를 좀 불어일으켰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예. 금요일이 막 선물에 막 양봉 가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예. 어제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선물이 또 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금요일 밤장 잘 버텨내길 바라면서 예. 하지만 또 시장과 상업줄이 또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주말 그래도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 네. 저희도 방송 끝나고 이제 좀 회포를 좀 풀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 풀러가 아니라 회포를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 지금까지 3,300여 명의 시청자분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주말 푹 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